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디펙 초프라의 더 젊게 오래 사는 법. 지은이는 디펙 초프라.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한 디펙 초프라 박사는 심신통합의학의 창시자이며 세계적인 영성 리더 가운데 한 명이다. 클린턴, 고르바초프, 레리 킹, 마이클 잭슨, 레이디 가가, 데미 무어, 엘리자베스 테일러, 다이애나 왕비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를 정신적 멘토로 흠모했다. 90권이 넘는 저서가 전 세계 2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타임지 선정 세계를 이끄는 백인, 뉴스위크지 선정 20세기를 움직인 백인에 선정되었다. 생각을 바꾸면 곧바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당신의 생각입니다. 자아의 한계는 전적으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화건이 가득한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를 둘러싼 말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되지요. 젊음과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신체의 노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은 신비롭고 마법 같은 곳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핵심 원리는 5가지로 요약됩니다. 1. 양자 영역에는 고정된 것이 없고 가능성만 존재한다. 2. 양자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얽혀있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3. 양자 도약은 중간에 어떤 장소나 시간을 거치지 않고 공간이나 시간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4. 불확정성 원리는 어떤 사건이 입자, 즉 물질이면서 동시에 파동, 즉 에너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의도가 그것을 입자로 볼지 파동으로 볼지를 결정한다. 5. 양자 영역에서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관찰자가 필요하다. 원자보다 작은 입자는 관찰되기 전에는 가상의 입자로만 존재하며 모든 사건은 관찰되는 순간까지 가상의 사건이다. 우리는 이러한 양자 원리를 신체와 노화를 바라보는 방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 당신은 단순히 습관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육체가 아니다. 당신의 본질적인 상태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다. 2. 당신의 몸은 우주 전체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다. 완벽하게 건강할 때 당신은 확장된 느낌을 받는다. 불편함이나 질병이 있을 때 오직 그때만 당신은 위축된다. 3. 당신은 지각과 해석에서 비약적인 도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약으로 당신은 신체의 경험뿐만 아니라 신체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 4. 당신의 몸은 물질, 즉 입자인 동시에 비물질, 즉 파동이다. 5. 어떤 생물학적 나이를 경험할지 결정하기 전에는 당신에게 모든 나이가 열려 있다. 어떤 나이가 되고 싶은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인도의 고대 치유 전통인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노화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몸도 마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본질적인 본성, 즉 진정한 당신은 육체적, 정신적 층을 넘어 현존하는 인식의 영역에 자리합니다. 관점을 바꾸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과학을 크게 발전시키는 방법의 하나는 예외적인 상황,
환경, 사건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변칙 또는 예외적인 규칙이라고 합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드물게 일어나고 아무리 확률이 희박하더라도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점은 어떤 일이 1000만 번 중 한 번만 생겨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발생했다면 그 발생을 설명할 어떤 작동 원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그 현상을 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뉴턴, 아인슈타인은 당시의 일반적인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전에는 무시되었던 현상을 자신의 견해에 포함했습니다. 이들을 비롯해 다른 위대한 과학자들 또한 이상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설명하는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가 에이즈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는 삶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명상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삶에서 독소를 제거하기 시작했지요. 1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피검사를 해본 결과 HIV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원리가 인간의 노화에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같은 속도로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과학자들은 사람의 나이를 특징 짓는 3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연대기적 나이입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당신의 생리적 시스템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는 노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나이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늙었다고 느끼는지에 따른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비록 연대기적인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생물학적 나이와 심리적 나이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가졌던 신체적, 정서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지요. 하버드에서 의학을 연구하던 알렉산더 리프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남부, 파키스탄 북부, 안데스 산맥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사는 많은 이들이 80대나 90대에 이르러서도 활기찬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의 일관된 특징 중 하나가 노화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는 나이 듦을 성장으로 받아들였고 활기찬 100세 노인이 지식과 존재감의 상징으로 존경받았습니다. 하버드의 심리학자 엘렌 랭어도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70대와 80대 남성을 대상으로 20년 젊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한 것이지요. 이 실험을 통해 그녀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겨우 닷새가 지났을 뿐인데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신체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청력과 시력이 향상되고 손의 움직임이 좋아졌으며 관절의 움직임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두 연구는 우리에게 같은 것을 말해줍니다. 기대치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젊어지고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10단계를 실천하면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실천 1. 인식을 바꾸어 젊음을 되찾아라.
아유르베다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된다. 보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고 해석하는 선택적 행위입니다. 당신이 인식하는 것은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습관적인 패턴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실은 유연하고 수정될 수 있다. 현실은 주의를 기울이고 해석하는 선택적 행위인 지각의 결과이다. 당신의 주의와 해석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믿는 것을 결정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지요. 의사들은 이것을 플라세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플라세보 효과는 의도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천식 환자에게 소금물을 주면서 호흡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면 더 쉽게 숨을 쉽니다. 똑같은 소금물을 내밀며 호흡이 힘들어질 거라고 말하면 그들은 예상대로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혈압, 암, 위궤양, 협심증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기대는 건강과 질병, 삶과 죽음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된다. 더 젊어지고 더 오래 살겠다는 의도를 가지세요. 당신의 의도는 생명력을 강력하게 활성화하는 요소입니다. 젊어지고 싶다는 기대가 노화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지난 15년 이내에 자신이 되고 싶은 나이를 선택하세요. 이는 그 나이에 있는 건강한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싶고 생체 지표의 그 나이를 반영하고 싶고 그 나이의 느낌과 외모를 갖고 싶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60세라면 45세에서 60세 사이의 나이를 선택하세요. 값을 정했다면 하루에 5번씩 확언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 전, 점심 식사 전, 저녁 식사 전, 취침 전에 다음과 같은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감고 다음의 문구를 3번 이상 마음으로 반복하세요.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나의 생체 지표는 건강한 땡땡새로 설정되어 있다. 나는 건강한 땡땡살로 보이며 그렇게 느껴진다. 이 의식을 수행하면 며칠 내에 당신은 실제로 생체 지표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습관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화를 정의하는 방법의 하나는 노화를 시간의 신진대사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원이나 무한을 시간 대신 대사할 수 있다고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말 그대로 불멸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와 생물학적 기능은 시간의 경험에 반응합니다. 생체 시계는 당신의 개인적인 시간 경험에 따라 똑딱입니다. 시간 경험은 주관적입니다. 당신이 항상 서두른다면 생체 시계가 빨라집니다. 시간이 항상 충분하다고 느낀다면 생체 시계는 느려집니다. 명상 도중에 생각과 생각 사이의 틈새로 들어갈 때 시간이 멈춥니다.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 멋진 음악을 들을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사랑에 빠졌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은 의식의 주관적인 경험이며 주관적인 경험은 신체의 생물학적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몸은 단순히 생각과 감정을 생성하는 물리적 장치가 아니라
주변 세계와 역동적으로 교류하는 에너지, 지성의 네트워크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음식을 한 입 먹거나 물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당신이 듣는 모든 소리, 모든 시각, 모든 감각, 모든 향기에 따라 몸이 변화합니다. 그리스 시인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을 두 번 가리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정적인 생물학적 기계로 보지 말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하는 에너지와 지성의 장으로 생각하세요. 젊어지고 싶다면 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실천 2. 깊은 휴식으로 젊음을 되찾아라.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는 투쟁 또는 도피 모드에 있습니다. 투쟁 도피 또는 스트레스 반응은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느낄 때 일어납니다. 노화로 인한 위협을 느낄 때를 포함해서 말이죠. 스트레스 반응은 신체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투쟁 도피 반응에 수반되는 생리적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뛴다. 혈압이 상승한다.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한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진다.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한다. 땀을 흘린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부신이 코르티솔을 분비한다. 췌장이 글루카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한다. 췌장이 인슐린을 덜 분비한다. 혈당 수치가 상승하고 소화기관으로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근육으로의 혈액 공급은 늘어난다.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덜 분비된다. 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진다.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 투쟁 도피 반응은 20세기 초 미국의 과학자 월터 캐논이 처음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왜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월터 캐논은 중요한 규칙을 어긴 사람을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부족 사회를 연구했습니다. 부족의 주술사는 범죄자에게 뼈를 겨누어 저주를 내립니다. 그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교류로부터 차단됩니다. 이 버림받은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에 빠져 순환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공포에 질려 대부분 며칠 만에 사망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더 자세히 연구한 또 다른 과학자 한스 셀리는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변화 외에도 많은 중요한 호르몬이 이러한 변화에 뛰어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심장, 위장, 간, 성기관 및 면역체계를 포함한 신체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몸 전체가 지쳐서 신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뭔가가 고장나게 됩니다. 투쟁 도피 반응의 원래 목적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사나운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으려 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투쟁 도피 반응의 반대는 편안한 반응입니다. 편안한 반응에는 편안한 자각과 편안한 수면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진다. 혈압이 정상화된다. 산소 소비량이 줄어든다.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 호흡이 느려진다. 땀을 덜 흘린다.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덜 생성된다. 코티솔이 덜 생성된다. 성 호르몬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성장 호르몬, 즉 노화 방지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다.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 편안한 자각을 경험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 중에는 호흡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집니다. 명상 중 산소 소비량은 수면 중보다 거의 2배나 감소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명상 중에 몸이 깊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조용하지만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뇌파 연구에 따르면 명상하는 동안 뇌의 여러 부분 간에 향상된 일관성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신체와 정신 시스템의 변화는 깨어있는 동안이나 수면 중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각을 규칙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고혈압, 심장병, 불안 증세, 우울증에 덜 걸립니다. 담배, 과도한 음주, 마약과 같이 생명을 해치는 습관도 더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명상을 오래 할수록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테스트에서 더 젊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에게는 매일 밤 최소 6에서 8시간의 편안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편안한 수면이란 불을 끄자마자 바로 졸음이 쏟아지고 밤새 숙면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활기차고 정신이 맑고 생기가 넘친다면 편안한 수면을 취한 것입니다. 편안한 수면은 정신적, 육체적 안정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온종일 자극적인 활동을 하고 나면 몸은 깊은 수면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고 깊은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약물의 도움 없이 매일 6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할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일반적으로 자정 이전의 수면 시간이 가장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오후 9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속해서 수면 장애가 지속된다면 밤새도록 깨어 있도록 하고 다음 날 낮잠을 자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종종 생체 리듬이 재설정되기도 합니다. 실천 3. 건강한 음식으로 젊음을 되찾아라. 신뢰할 만한 연구에 기초하여 우리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면 더 건강하고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모든 음식은 6가지의 기본 맛 중 하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 떫은 맛. 젊음을 되찾는 식단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은 매일 이 6가지 맛 그룹의 음식을 모두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맛을 내는 식품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풍부합니다. 곡물, 시리얼, 빵, 파스타, 견과류, 우유, 유제품, 생선, 가금류, 붉은 육류, 오일은 모두 단맛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과일에는 바나나, 체리, 파파야, 망고, 복숭아, 배, 건포도 등이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은 모두 단 음식으로 간주됩니다. 신맛은 미뢰에서 유기산의 화학작용으로 인해 느껴지는 맛입니다. 구연산, 아스코르브산, 아세트산을 포함한 모든 산은 신맛으로 인식됩니다. 신맛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식욕이 깨어나고 소화가 촉진됩니다.
체다 치즈부터 식초까지 다양한 식품에서 신맛이 나지만 사과, 살구, 베리류, 체리, 자몽, 포도, 레몬, 오렌지, 파인애플, 토마토 등 신선한 과일이 가장 좋은 공급원입니다. 짠맛은 소화를 촉진하고 대변을 잘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며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매운맛 또는 얼얼한 맛은 일반적으로 뜨거운 맛이라고 합니다. 매운맛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매운맛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현대 과학 연구에 따르면 양파, 파, 부추, 마늘과 같은 매운 음식에 함유된 천연 화합물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매운 음식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녹황색 채소는 쓴맛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피망, 브로콜리, 샐러리, 근대, 가지, 엔다이브, 시금치, 호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쓴맛은 채소에 함유된 다양한 천연 화학 성분이 노화 방지와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암협회에서는 매일 최소 5회 분량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어머니들이 해오던 말을 되새깁니다. 채소를 먹어라. 현대 과학은 떫은 맛을 실제 맛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떫은 맛을 내는 천연 화학 성분에는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아티초크, 아스파라거스, 콩, 피망, 유청, 샐러리, 체리, 크랜베리, 오이, 무화과, 레몬, 렌즈콩, 그린빈, 버섯, 석류, 감자, 대두, 시금치, 녹차 및 홍차, 두부, 통밀 등이 있습니다. 떫은 맛이 나는 음식은 소화기능 조절과 상처 치유에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떫은 맛에 좋은 공급원인 녹차와 홍차에 함유된 식물성 화학 성분이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식사를 단순하게 하라. 5가지 간단한 원칙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 배고플 때 먹고 포만감을 느끼면 멈춘다. 2. 음식이 액체 또는 반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씹은 후 삼킨다. 3. 이전 음식을 삼킬 때까지 다음 음식을 입에 넣지 않는다. 4. 이전 음식을 소화할 때까지 최소 3시간 이상 음식을 입에 넣지 않는다. 5. 하루에 6가지 맛의 음식을 모두 섭취한다. 실천 4. 영양 보충제로 젊음을 되찾아라. 실천 5. 몸과 마음의 통합으로 젊음을 되찾아라. 몸과 마음은 하나다. 의식적인 호흡과 움직임을 통해 노화를 되돌리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 마음은 본질적으로 생각의 집합체입니다. 몸은 분자의 장이고 마음은 생각의 장입니다. 분자의 장과 생각의 장 모두를 발생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의식의 장입니다. 몸과 마음의 통합을 강화하려면 외부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큼이나 내부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식적인 호흡 작업은 심신통합의 중심에 있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통합합니다. 생각은 호흡의 움직임이고 호흡은 생각의 움직임입니다. 마음이 동요할 때 당신의 호흡은 방해를 받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호흡도 평온해집니다.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3가지 기본 의식적 호흡법을 살펴봅시다.
1. 활력을 주는 호흡. 바스트리카 또는 벨로우즈 호흡으로 알려진 호흡법으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폐를 깨끗하게 하고 세포와 조직으로 들어가는 산소의 흐름을 증가시킵니다.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습니다. 폐의 공기를 모두 내쉬세요. 그런 다음 코로 들이마실 때는 조용히 소, 내쉴 때는 훔이라는 만트라를 사용하여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처음 20회 동안은 2초간 천천히 힘있게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천천히 힘있게 숨을 내쉽니다. 손가락으로 호흡 수를 세면서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다음 20번의 호흡은 약 1초간 들이마시고 1초간 내쉬며 더 빠르게 합니다. 이 역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소, 내쉴 때는 훔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 0.5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0.5초간 내쉬는 바스트리카 호흡을 빠르게 20회 합니다. 20회의 빠른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심호흡을 한 번 더 한 다음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활력이 넘치고 마음은 맑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어지럽거나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과하게 하지 마세요. 호흡은 거의 전적으로 횡격막을 이용해 공기를 이동시키는 복식 호흡으로 합니다. 머리와 어깨는 긴장을 풀고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약간 기운이 없고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야 할 때 바스트리카를 이용하세요. 2. 진정시키는 호흡. 우자이로 알려진 진정시키는 호흡은 답답할 때나 짜증이 날 때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우자이 호흡을 하려면 평소보다 약간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날숨에는 목 근육을 약간 수축시켜 마치 코를 고는 것처럼 들리도록 합니다. 내쉴 때는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하면 의도한 대로 숨이 차고 코 고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일단 숨을 내쉬는 동작을 익혔다면 숨을 들이쉴 때도 같은 절차를 수행합니다. 그 결과 당신의 목소리는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처럼 들리게 됩니다.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 우자이 호흡을 하면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3. 이완호흡. 나디 쇼다나로 알려진 이 호흡법으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통로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나디 쇼다나는 불안한 생각이 많을 때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콧구멍과 왼쪽 콧구멍을 번갈아 가며 막습니다. 엄지, 검지, 나머지 손가락이 모두 떨어지도록 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습니다. 천천히 적당히 심호흡을 한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습니다. 왼쪽 콧구멍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고 왼쪽 콧구멍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습니다.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쉬고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 다시 오른쪽 콧구멍을 닫고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쉽니다. 콧구멍을 번갈아가며 이 패턴을 5에서 10분간 계속합니다. 몇 번만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이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러한 호흡 수련법을 사용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춰보세요. 카페인 없이도 활력을 주고 진정제 없이도 긴장을 풀어주며
술 없이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실천 6. 규칙적인 운동으로 젊음을 되찾아라. 일주일에 3번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근력 운동도 한다.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습관을 기른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라는 말은 몸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젊고 건장한 남성을 3주 동안 계속 침대에 누워있게 하면 심혈관 건강 측정치가 거의 20년 동안의 노화에 해당하는 만큼 악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뼈가 부러져 깁스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모되고 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에서 70세 남성은 단 12주만 운동을 해도 근력을 100에서 20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강해지는 동시에 날씬해집니다. 규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은 당뇨병 위험을 줄여주고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의 발병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젊어지기 위한 모든 접근법 중에서 운동은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만든 근감소증이라는 단어는 근육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쇠약함, 근육량 감소, 체지방 증가는 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잘 알려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근력 운동을 통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운동에는 정서적, 심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수백 건의 연구를 통해 규칙적인 운동이 기분과 정신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었습니다. 우울증 감소, 불안감 감소, 분노 감소, 냉소적 불신 감소,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향상, 수면 개선 등입니다. 그 대신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은 항상 오늘 운동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 7. 독소를 제거해 젊음을 되찾아라. 식단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신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법을 익힌다. 갈등을 해소하고 독이 되는 관계를 청산한다. 삶에서 독소를 제거하면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자극이 영향을 주는지 독성을 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독성이 있는 물질, 독성 음식, 독성을 지닌 관계, 독성이 있는 감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노화와 질병은 독성 반응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세포와 조직의 손상이 산소가 대사될 때마다 생성되는 활성산소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활성산소 분자는 전자가 빠진 산소 분자입니다. 활성산소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손상은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활성산소 손상과 관련된 가장 흔한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골다공증, 염증성 장질환, 녹내장, 망막변성, 알츠하이머병, 피부주름, 흰머리, 관절 경직 또한 활성산소의 결과입니다. 활성산소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흡연, 환경오염, 알코올, 과도한 햇빛 노출을 포함한 방사선, 바베큐 및 훈제고기, 숙성 및 발효식품, 화학요법 약물, 포화지방 및 수소화지방의 과다 섭취,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호르몬. 우리는 활성산소가 신체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중화하기 위해
정교한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곡물, 견과류, 콩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한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허브와 향신료를 충분히 사용한다. 항산화 비타민 A, C, E를 섭취한다. 담배, 과도한 음주, 필수적이지 않은 약물을 끊는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명상을 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에 끌리게 되는 별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코틴, 불법 약물, 알코올이 대표적입니다. 이 물질들은 천연 생화학 물질을 모방해서 그것을 끊었을 때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삶에서 해로운 것을 버리는 데는 4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명확하고 강력한 의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독성 물질을 제거하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변화하려는 동기나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방식보다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의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담배를 끊고 싶다면 내 인생에서 이 끔찍한 담배를 없애야 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 없이 더 쉽게 숨을 쉬고 내 몸이 편안해지기를 원해 라고 의도를 말하세요.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해로운 행동을 마음챙김 명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로운 행동을 하는 동안 자신을 지켜보는 자각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행동에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세요. 담배를 천천히 꺼내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자신을 관찰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일반적인 해독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짜를 정하고 신체와 정신 시스템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세요. 그 기간 동안 신선한 과일 및 채소 주스를 많이 마셔주세요. 아침에는 과일 주스, 낮에는 과일과 야채를 섞은 주스, 저녁에는 야채 주스나 야채가 섞인 수프를 마셔보세요. 통곡물, 찐 야채, 렌즈콩 수프 위주로 며칠 동안 식단을 단수화하세요. 더운 물로 목욕하거나 사우나 또는 한증막에 가서 피부를 통해 독소를 제거하세요. 매일 일정 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얼굴에 닿는 햇볕을 느끼며 모래나 풀밭에서 발을 움직여 보세요. 하루에 2번 명상하고 밤 11시가 되기 전에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세요. 마지막 단계는 이전에 유해 물질이 차지했던 공간을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공허함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는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평화, 편안함, 자각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습관에 빠져있던 사람이 명상을 시작하면 유해한 경험에 대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해로운 습관에서 벗어났던 사람이 다시 그 습관을 시작했다고 불평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묻습니다. 지금도 명상을 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언제나 아니오지요. 명상을 통해 조용하고 확장된 의식 상태에 정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정화 기법은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갈증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미묘한 수준의 탈수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 다양한 증상을 겪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고혈압, 천식, 만성 통증을 포함한 많은 일반적인 건강 문제가 탈수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신장이나 간 질환이 없다고 가정할 때 하루 종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독성 감정은 종종 노화 과정을 가장 해롭게 하는 요인입니다. 마음속에 원망, 적대감, 후회, 불만을 품고 있을 때마다 당신의 활력은 약해집니다. 다음에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조용한 장소를 찾은 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이제 몇 분간 소훔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잠시 자신의 몸에 주의를 집중하고 긴장이나 저항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뭉친 곳을 발견하면 그곳을 놓아버리겠다고 생각하세요. 주의를 마음에 집중하고 고마움이 느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이제 자신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과거의 나는 현재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다니는가? 가슴속의 짐을 발견했다면 지금 당장 내려놓겠다는 의도를 가지세요. 원망, 불만, 후회를 발견했다면 모두 내려놓으세요. 이러한 독성 감정을 풀어내면서 그 독성 감정이 숨기고 있던 선물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느꼈다면 선물은 당신이 자립심을 더 많이 배웠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마음속의 모든 불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세요. 실천 8. 유연함을 키워 젊음을 되찾아라.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놓아주는 법을 배운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불확실성의 지혜를 연습한다. 내 인생의 모든 도전에 창의적으로 대응한다. 고대 베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연성과 창의성은 불멸의 비결이다. 의식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키우면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하면 보통 유연성과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노화에 대한 우리의 언어도 이러한 관점을 반영합니다.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는 없다. 변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그는 자기 방식에 너무 고착되어 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죽음은 유연성 상실에 대한 영혼의 반응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살아있을 때 양자 도약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유연성의 본질은 기꺼이 놓아주는 것입니다. 백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식단 때문인가요? 평생 운동을 하셨나요?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나요? 술을 마시나요? 놀랍게도 이러한 질문 중 어느 것도 장수의 비결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장수 노인들이 가장 흔히 설명하는 것은 놓아버리는 능력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유연성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세까지 산다면 도전과 상실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장수 노인들은 역경을 극복하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에 대한 집착을 버립니다. 그들은 놓아버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유르베다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처리하면서도 부산물로 손상을 남기지 않는 이러한 능력을 아근이라고 알려진 강력한 소화력으로 봅니다. 소화력이라는 말은 음식물을 소화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경험을 소화하는 능력에 적용됩니다. 아근이가 강하면 삶에서 처리되지 않은 잔여물을 처리하고 삶이 제공하는 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강한 소화력은 생명력 있는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특징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변형의 과정이기 때문에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연은 자신의 길을 갈 것이고 생명의 강을 거스르는 당신의 투쟁은 생리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의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연성을 위해 의도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연성을 발휘하려면 특정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상황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긴장, 스트레스, 노화로 이어집니다.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영적 스승이 말하는 다음 표현을 기억하세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믿으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만약 내가 큰 그림을 안다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우주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힘의 본질이며 진정한 안전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특정 결과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주의 지성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모든 가능성의 영역인 미지의 영역으로 기꺼이 발을 내딛겠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연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알려진 것에 대한 집착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과거는 안정성, 관성, 정체입니다. 과거에 대한 애착은 노화를 가속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착을 통해 일평생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애착은 대개 지위와 소유물에 대한 것입니다. 돈, 지위, 소유물, 직함은 안정감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은 내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안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생각은 실제로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 정신의 일부입니다. 감정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환희, 절망, 기쁨, 좌절, 황홀감, 질투 등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이 경험해온 것입니다. 단 하나의 분자,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감정도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에너지, 변형, 지성으로 이루어진 무한한 우주의 그물망에서 몇 가닥의 가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처방의 근간에는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가 집착이나 혐오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물질적 대상, 지위, 관계 등 그것이 무엇이든 붙잡고 있으면 의식이 위축되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미묘한 수준에서 모든 집착에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지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두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자라날 때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하는 스트레스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젊음을 되찾으려면 이러한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관찰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관찰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면 당신의 정체성은 영속성을 갖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각의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희생하게 됩니다. 사람과 상황 및 환경에 대한 모든 애착의 밑바닥에는 지켜보는 자각의 영원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이며 당신의 영입니다. 오는 대로 받아들여라. 움켜쥐거나 반발하고 예상하거나 저항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주의를 지켜보는 자신에게 옮겨가세요. 자아로 돌아오는 이 간단한 과정을 통해 당신은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용서는 놓아버림의 본질입니다. 용서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심장을 짓누르는 짐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짓누름은 관성, 에너지 고갈, 노화의 근원입니다. 젊어지려면 이것들을 풀어주세요. 다음의 아름다운 표현을 기억하고 자주 떠올려 보세요.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불만과 기적 사이의 선택이다. 기적을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삶에서 습관적인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고와 행동 패턴을 만들어 의식적으로 유연성을 길러보세요. 그러면 신경계에도 유연성이 생깁니다. 다음은 습관적인 행동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 사항입니다. 일주일 동안 시도해보고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보세요. 식단 바꾸기, 운동 프로그램 변경, 출퇴근 경로 변경, 취침 시간 변경, 더 오래 명상하기, 다른 옷 구입하기, 새로운 색상의 옷 입기, 다양한 종류의 음악 듣기, 시계 착용을 중단하기, 다른 쪽 손목에 시계를 차보기, 새로운 사람과 점심 식사하기, 새로운 레스토랑에 가보기,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 대한 의견 바꾸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하기, 전화 받을 때 다른 방식으로 받기, 자신을 소개하는 짧은 글 변경하기, 평소에는 고려하지 않던 책 읽기, 평소와 다른 노래 듣기, 새로운 수업 듣기. 유연성의 영역은 젊어지는 것의 기초입니다.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의식적인 의도를 가지세요.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때마다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실천 9. 사랑을 통해 젊음을 되찾아라. 사랑은 치유한다. 사랑은 새롭게 한다. 사랑은 안정감의 토대다. 사랑은 두려움을 정복한다. 사랑은 진정한 젊음을 가져온다. 당신은 사랑을 통해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삶의 본질입니다. 인간에게 사랑은 음식과 물만큼이나 필수적이며 사랑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생리를 변화시킵니다. 토끼부터 침팬지까지 포유류의 아기들은 어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단지 자비로운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맥클레랜드는 대학생들이 마더 테레사가 아이를 위로하는 영화를 볼 때 타액의 항체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전쟁 장면을 볼 때는 항체 수치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슈피겔의 연구에 따르면 전이성 암에 걸린 여성으로서 돌봄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2배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심장마비를 앓고 있는 남성 중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견디며 심장 전문 간호사가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해도 심장병 환자의 생존 기간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드러움과 애정이 질병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흥미로운 연구에서 두 그룹의 토끼에게 고콜레스테롤 식단을 먹였습니다. 한 그룹은 동물 기술자가 토끼를 정기적으로 쓰다듬고 안아주었습니다. 다른 그룹의 토끼들은 동일한 사료를 먹었지만 쓰다듬거나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연구가 끝났을 때 부드럽게 쓰다듬어준 토끼는 그렇지 않은 토끼에 비해 혈관의 지방이 10%밖에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생리적으로 대사되어 건강과 질병, 삶과 죽음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뇌의 화학 반응이 변화하여 신체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인한 흥분, 열정, 편안함은 정서적, 육체적 상태에 활기를 불어넣는 삶을 긍정하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기쁨, 즐거움, 안전의 생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사랑은 치유입니다. 사랑은 영양을 공급하며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당신은 3가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 상대방에 대한 감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애정을 담아 사랑스럽게 만진다. 수년간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든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나든 이 3가지 사랑의 얼굴은 모두 중요합니다. 사랑을 표현하세요.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하세요. 애정을 표현하세요. 이러한 사랑의 원칙을 의식적으로 실천하세요. 그 결과 당신은 더 젊어지고 더 오래 살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부터 유다와 예수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우리가 서로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지구의 원초적인 힘이며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아름다운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 위대한 소설을 쓰는 것,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 등 이 모든 이야기가 가면을 쓴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동기를 감추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간단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신체적, 정서적, 영적 평화를 위해 삶에서 더 많은 사랑을 창출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요. 모든 상호작용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도록 하세요.
사랑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은 시대를 초월한 공명을 일으킵니다. 실천 10. 싱싱한 마음으로 젊음을 되찾아라. 젊어지고 오래 살기 위한 10번째 단계는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몸은 분자의 장입니다.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몸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정보와 에너지의 장이며 마음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정보와 에너지의 장과 동일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생물학적 나이는 연대기적 나이보다 심리적 나이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젊은 마음을 만드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마음은 젊은 신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늙으면 이 책에서 지금까지 제안한 모든 것을 실천해도 몸은 그 늙은 마음을 반영합니다. 젊은 마음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마음입니다. 속담에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멈출 때 늙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끊임없이 자신을 재구성하는 놀랍도록 역동적인 기관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께가 5mm에 불과한 뇌의 피질에는 200억 개가 넘는 뉴런이 있습니다. 이러한 뇌세포는 각각 뇌 전체의 다른 10,000개 이상의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뇌의 전기적, 자기적, 화학적 장은 끊임없이 유동적이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험을 반영하지요. 심지어 뇌의 해부학적 구조도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세포 자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성인은 새로운 뇌세포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오랜 믿음이 뒤집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진이 매일 수천 개의 새로운 뇌세포가 태어난다는 증거를 발견했지요. 당신의 경험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모든 경험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뇌는 이러한 유연성을 반영합니다. 마음을 싱싱하고 젊게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세요. 젊은 마음에는 매우 중요한 자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정적이고 자발적이며 유동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당신 안에는 지금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주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며 이 에너지와 공명하는 마음은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기억과 조건의 강에서 벗어나 처음 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라는 시바신의 조언을 따르세요. 젊은 마음은 초심자의 마음입니다. 활기찬 경각심은 열정의 기초입니다. 열정은 노화를 역전시킵니다. 젊은 마음은 자발적입니다. 젊은 마음은 모든 가능성에 깨어 있으며 기존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젊은 마음은 자신을 좁게 정의하고 싶은 욕구를 놓아버립니다. 젊은 마음은 모호함을 용인하며 그것이 자발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자발적이 되세요. 자발성을 연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자발적인 충동을 키우는 데 주의를 기울일 수는 있습니다. 젊은 마음은 세세한 구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적응력을 키우세요. 좁고 제한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데 갇히지 마세요.
큰 그림을 보는 연습을 하세요. 삶에 있는 모든 것의 상호 연관성을 찾아보세요. 젊은 마음은 삶의 풍부한 내적, 외적 감각에 깨어 있습니다. 감각, 자각 상태를 높임으로써 당신은 젊고 활기찬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임스 힐튼의 1933년 대표작 잃어버린 지평선에서 주인공 휴 콘 웨이는 예기치 않게 샹그릴라로 불리는 티베트의 외딴 땅을 발견합니다. 그는 곧 이 땅의 주민들이 다른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에게 질병, 노화, 죽음은 희귀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원의 고위 라마는 비밀의 노화 방지 수행의 결과로 그가 250년 이상 살아있다고 알려줍니다. 도착하자마자 코네이는 매일 저녁마다 승려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매혹적인 19살 중국 소녀 로첸에게 끌립니다. 그는 그 소녀가 샹그릴라에서 탈출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코네이와 로첸은 샹그릴라를 떠나 문명으로 돌아가는 위험한 여정을 떠납니다. 에필로그에서 코네이는 늙고 연약한 여성에 의해 중국의 선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그 여성은 곧바로 열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샹그릴라를 떠나면서 그 여인의 실제 나이가 밝혀집니다. 그녀는 100세가 넘었습니다. 인류가 존재해온 한 우리는 샹그릴라와 같은 땅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샹그릴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샹그릴라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모든 물질적 사물이 에너지와 지성의 끝없는 변화로 경험되고 고통, 노화, 에너지 고갈, 심지어 죽음조차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의식 상태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생물학자이자 소아마비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조나스 솔크는 우리가 한 종으로 살아남으려면 다윈의 적자 생존 개념을 넘어 현자 생존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인식 속에서 샹그릴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펙 초프라의 더 젊게 오래 사는 법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